3기 18강입니다. 인수하는 임차인과 선전세권에 대한 분석 기법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제 이 권리 분석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보니까 이제 그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으니까 뭐 복잡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제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또 순순히 전세권 있는 물건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속도를 빨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어제죠. 이제 2023년 8월 언제입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8월 25일이죠. 날짜가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8월 24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매 물건입니다. 낙찰됐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 사례를 이제 가미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약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화면 자체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이게. 네, 참네. 이게 좀 화면이 조금, 균형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조금 안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요. 네. 제 얼굴에 나왔고요. 일단 보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에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부동산 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17강까지는 부동산 등기부 상의 인수권리인데,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부동산 상의 인수권리 해가지고 인수하는 임차인 1, 2 나와 있고, 여기 덧붙여가지고 우리는요, 임차인이니까 전세권 아니십니까? 전세권 이것은 뭡니까? 부동산 상의 인수 권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덧붙여가지고, 요건 아마 간단하게 이미 제가 지난 이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 인수 사례에 돼가지고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임차인 또는 이제 전세권 해가지고요, 인수하는 임차인에서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잠깐만요. 인수하는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뭐 그냥 막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막 복잡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채팅창 보니까 많은 분 들어와 계시네요.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요. 근데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가을 아마 찬바람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풍놀이들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돈 버셔가지고 단풍놀이 가셔야죠. 일단 이제 인수하는 임차인이 되니까 이게 뭐 전입일자, 그죠? 요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일자. 이게 뭐 소멸기준권리보다 빠르면 인수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해가지고 전입일자하고 사업자 등록 날짜가 소멸기준권리보다 나중이다 그러면 인수 안 한다는 거. 근데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그죠? 여기 이제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이때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게 전제예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큰 문제가 없대요. 당연하죠. 자기가 보증금 다 받아갔으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낙찰자에게, 왜냐면 대항력 임차인은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입 날짜가 참 이거고요.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 날짜 있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권리가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빨리 먼저 돼 있다. 전입 신고가 보니까, 예를 들어 전입신고할 당시에는 보니까 아무런 어떤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그 뒤에 뭐 갑이 먼저 전입신고하고 어리다는 사람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 저당권, 그죠? 그럼 이 저당권에 하나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빠르니까 낙찰자의 인수 따라서 갑 입장에서는 봐가지고요,
자기 전세금을 만약에 주택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낙찰자한테 자녀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인수하는 임차인인데 이걸 지금 제가 경매 정보지를 이제 펼쳐놓고 오늘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말이죠. 어제 낙찰된 아파트 사례인데요. 아파트 사례 3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하는 이게 아파트인데 이게 면적이 상당히 작아요, 그죠? 이게 13평형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 13평형인데 이게서 전용 면적이 8.96평이고 요건 보니까 이제 통칭 13평형으로 일단 분리해진다는 것이지요. 13평형으로 분리해진다더라. 그런데 이게 어제인데 7명이 응찰하셨어요. 그죠? 7명이 응찰하셨는데 90%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13평형이 현재 2023년이죠. 최근에 거래된 것이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더라도 이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으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2억 7천만 원에 실거래 가로 본다 할지라도 본인은 1,000만 원 싸게 매입을 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두 이게 경매 투자에 따른 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7명 안 되네 70명이 들었더라도요. 이런 금액을 기준해가지고 좀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으면 뭐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니까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말이죠.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액이 2억 8,300이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신청 채권자이고 임차권자 조모 시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대요. 양수.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2억 8,300만 원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핏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물건의 1차적인 취득원가는 얼마다? 2억 8,300만 원 아닙니까? 경매 비용은 뭐 좀 차치하더라도 만약 경매 비용까지 신경 쓴다면요. 뭐 2억 8천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잡으면 2억 8,600만 원 잡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매 비용 300만 원 빼니까 그러면 저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억 8,300만 원을 배당받아가고 이제 사건 종결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 2억 8,300만 원인데, 야, 이거 보니까 2억 8,300만 원인데 1차 가격이 2억 8,900이다. 야, 그럼 뭐 전세 금액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2억 6천 99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2억 6천 99만 원에 낙찰받아도 야, 봐가지고 이거 한 2천여만 원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별 뭐 메리트가 없잖아. 뭐 2억 8,300만 원이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매매 가격이 최근입니다.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2억 8,500만 원을 보더라도 거의 뭐 시세를 주고 사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럼 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경매는요, 사실 뭐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의 그래도 좀 싼 맛으로 이게 경매 물건 결코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좀 싼 맛으로 해가지고 경매 물건을 좀 낙찰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럼 좀 매각 물건 명세서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요.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이게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매수인은 낙찰자잖아요, 그죠?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요런 게 말이죠. 이 허그인가요? 허그에서 간혹가다 경매 신청할 때 보면 자기네들은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은 주장하지 않겠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게 2억 8,300만 원이 이 사람들 전세 보증금액인데 이거 만약에 누가 2억 6천만 원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구가 없으면요, 나머지 2,30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돼요. 그런데 잔액이 2억 3천 2,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알았다 이거죠. 그럼 뭐다? 이 물건은 이제 2억 6천만 원에
2억 6,099만 원에 이 물건을 안보시라는 분이 취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 건 같은 경우 대항력이 내린 차인이 있으니까 뭐 명도,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명도가 무서워. 그러면 대항력이 내린 차인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거는 지금 43평형입니다. 43평형인데 면적이 좀 꽤 넓죠, 그죠? 34.88평인데 43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법원경 뭐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이게 경매입니까? 저 경매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 알았어. 시세 얼만데, 요거 시세 보니까 말이지요. 2023년 올 3월 달에 22층인데, 22층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7층이니까 약간 좀 청수 측면에서 조금 약간 좀 저층이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 보니까, 11억 2,220만 원이더라 하게 되면요. 이것도 또한 제가 볼 적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이분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본인이 한번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지고요. 이 임차인들이 이참에 내 집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전세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인데 11억 원 정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도 이제 어제 낙찰 받았으니까 법원에다가 채권 상계 신청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11억 다 내고 6억 5천만 원 배당 받아가나 아니면 6억 5천만 원 빼버리고 자녀 금액만 납부하나 이게 결과는 똑같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죠. 그죠? 2022년 1월 21일자 압류보다도 2021년이 빠르죠. 그죠? 대항력이 있고 이게 빠르고 전입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고 또 배당 요구도 보니까 2022년 12월 13일인데 그 이전에 배당 신청하였고 배당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6억 5천만 원 다 배당 받는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낙찰 받았기 때문에 명도 이렇게 운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시면서요. 이게 마지막에 또 금천구 독산동인가요?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하는 이게 26평형 아파트입니다. 26평형 아파트인데 26평형 아파트 전용 면적이 18.11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26평형 아파트가 최근에 말이죠. 얼마에 6억 9천만 원에서 7억 정도 선에서 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6억 5,400만 원. 봐가지고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청수도 21층 같으면은 비교적 이제 고층이니까 괜찮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물건 보니까 몇 명이 들어왔으면 12명이 들어왔잖아요. 12명이 들어온 거예요, 봐가지고. 12명이 들어왔다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매해가지고 낙찰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요. 매매가 조사해가지고 매매가 근접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 받는 수밖에 없어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우상향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8월달에 낙찰 받고 아마도 이제 9월달, 10월달 추석 지나거나 대금 납부하겠죠. 그죠? 2023년도 10월달쯤 대금 납부했다더라. 그리고 이게 대항력이 내림 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내림 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 자기 보증금 다 받아가요.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이분이 지대로 어떤 그 권리 행사한다면 2024년 한 2월달쯤 해가지고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10월달에 대금 납부하니까 이사철이니까 그냥 나가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전세 놓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제 보자는 것이죠. 내년, 내후년을 보다 보면 이게 우상향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런 물건은 아주 쉽기 때문에 제가 제 딴에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박모 씨라는 분이 대항력이 있어요. 강제 경매가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경매 신청하였는데, 2022년 9월 15일이 강제경매 기입 등기 말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이 날짜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 신고했잖아요. 그때 악력이 있지. 근데 확정일자가 말이죠. 2022년 3월 3일 날. 좀 늦게 확정일자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경매 기입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4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1등으로 딱 배당 받아간다는 것이죠. 4억 5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더라 위로 올라가 볼게요. 4억 5천만 원 배당 받아가지 그러면 6억 5,400이잖아요. 6억 5,400인데 4억 5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 1등으로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금 4억 5천만 원 전액 다 배당 받아가려면 낙찰자한테 있잖아요. 낙찰자 장모신데 이분한테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명도 확인서 달라고 합니다. 누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장모 씨한테, 그럼 장모 씨는 나름대로 딜을 하는 것이죠. 명도 확인서 줄 테니까 네 언제 방 뺄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간단하게 명도가 집행돼 버리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지 전세금 다 받아가는데 또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이따띠다 가나가다. 예? 이사비용 좀 달라고 그런데요. 그럼 왜 그러니까 관행이 그때 웃기는 소리가 자빠져 앉아있는 확 그런 거 있으면 세게 나가야 이제 괜찮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명도항에서 안 준다는 거지요. 안 주고 명도에 대한 어떤 협상을 안 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금 다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명도 확인서가 없다 들어가면 배당 기일날 배당 못 받습니다. 배당 못 받고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다 들어가면 낙찰자는 말이죠. 그 임차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너 남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배당 기일 이후부터는요 나가야 돼. 배당 기일부터. 근데 너 배당 기일 이후로 계속 살았다. 월세 내놔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 낙찰된 사례고요. 그냥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시라니까 그냥. 너무 앞뒤 재지 마시라니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낙찰이나 받으시라니까. 낙찰 받고 나서 고민하시라니까. 근데 너무 훅 지르지 마시고. 예? 경매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말이야. 훅 지를 뻔했다. 그럼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인수하는 임차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참 이게 요즘 아직도 이런 뭡니까 똥 오줌 못 가려주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5798 이게 순천 전라남도 광양시에 소재하는 광양시 중동인가요? 소재하는 아파트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와 10일차 기일이 8월 28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우와 되게 싸죠. 761만 원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와 엄청 싸다. 근데 싼데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차 감정 가격이 8,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유찰되다가 한 번에 1,600만 원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하셨네. 또 유찰 쭉 되다가 800만 원인가 썼다가 또 대금 납부 안 했네. 또 이 상태에서 쑥 내려오다가 890,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전 기일 날, 이 정보 좀 다 나와 있잖아요. 직전 기일 날 입찰한 사람이 801만 원 썼다 이거죠. 그런데 대금 납부 안 했다 이거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대금 납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입찰 보전 금액은, 여기 순천 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 재매각인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입찰 보전 금액이 10%인 것 같습니다. 76만 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76만 1,000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낙찰자가 이 사람 대금 납부를 안 했다가 뭐 76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봐가지고, 76만 1,000원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맞죠? 76만 원 큰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다른 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쁜 거 또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써가 또 대금 납부 푹 안 해버렸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뭔가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본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요. 이런 말씀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머리는 빠마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염색하라고 붙어 있습니까? 눈이 뭡니까? 눈의 역할이 뭡니까? 눈은 보고, 머리는 뭡니까? 생각하고, 손으로 뭐 써라 이거지. 그건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못한다 이거지. 근데, 근본에 보니까, 11차 기일에가 761만 원 나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거지.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지. 보니까, 이거 오모시라는 사람이 전입 날짜가 2020년 2월 4일이잖아요. 물건에 있어가지고 이 말소 소멸 기준 권리는 2020년 3월 3일이고 요거는 2020년 2월 4일에 전입 신고했으니까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8,700만 원이에요. 그죠? 8,700만 원인데 이분 같은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이 임차권 등기 날짜가 보니까 2022년 11월 23일자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네.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언제입니까? 2020년 12월 3일이죠. 그죠? 그럼 경매 기입 등기, 이때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인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임차권 등기 해봤자 꽝이라니까. 완전히 허당이에요, 허당.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둘러치나 매치나 8,700만 원
이 오모 씨 같은 경우 자기 전세금 8,700만 원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대학력이 낸 임차인 보증금 8,700만 원인데 1차 가격이 8,100만 원입니다. 8,100만 원 대 8,700이다.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입찰에 실익이 있느냐. 그죠? 예를 들자면 이분이 1,600만 원에 1,600에 대해서 입찰해가지고 대감납부에 치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경매비용 한 300만 원 빼고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이번에 8,700만 원이니까 자기는 1,300만 원 배당 받아간다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그럼 땡땡 4 7,400만 원 인수해야 돼요. 7,400 인수한데 1,600만 원 낙찰받았잖아요. 1,600만 원 얼마입니까? 땡땡땡 9천만 원 돼버린다니까. 자기 어떤 투자금이 9천만 원 됐다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감정 가격은 이제 신뢰를 못 하겠지요. 네. 신뢰를 못하고 가격 시점이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이니까 2000년 지금 현재 입찰할 시점이 202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가격이 8,1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현재 봐가지고 1억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죠? 1억 이상.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 하셔야 되는데 미리 거전해 보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같은 경우 어떻게 전부 다 푸드득 해가지고 그냥 경매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 가서 똥을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경매 시장에서 똥 쌉니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무 때나 똥을 이렇게 싸갈기는 거야. 제 말씀 좀 과합니까? 과하면 과하다가 채팅창에 얘기하세요. 앞으로 제가 더 이야기하겠다. 야, 안종인 입이 너무 걸걸하다. 채널 안 봐야겠다. 그럼 구독 탈퇴했어요. 나왔습니다. 전 신경 안 씁니다. 와가지고. 또 나가서 유튜브 상에 이런 방송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안 받아요. 심의를 안 받습니다. 제가 뭐 육등문자를 씁니까?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제가 열받아요, 제가. 제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아파트 경매입니까? 경매도 아니지. 근데 이런 거에서 아주 사소한 데서 말이죠, 그냥. 단지 입찰 보증금 몇십만 원이니까 이게, 몇십만 떡 써먹지. 그런 마인드로 경매 물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정신 상태로 경매 물건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한번 세상 살아가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또 보니까 동부 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성동구 행당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전용 면적이 37.95평. 그러니까 아마도 평형으로 따지면 아마 40평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파트인데 이 용도는 아파트인데 문의는 보니까 빌라타가 안 되겠죠. 빌라타, 그죠? 근데 어쨌든 8월 28일이 8억 5,600만 원 딱 나와 있어요. 8억 5,6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건도 보면요. 밑으로 내려보면요.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리 분석이 어렵니? 법률 용어가 어렵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봐가지고. 공부도 우리가 지금 사법시험처럼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확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봐가지고. 잠깐만 내 관심 가지면 되는데, 그게 싫은 모양이라. 그런 거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자꾸 말이죠. 아이고, 참.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혐오를 합니다, 혐오. 오늘따라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송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5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12월 1일입니다. 건전한권. 이번은 2020년 10월 15일 날 전입 신고하셨어요. 여기 위에 서모 씨도 보니까 2020년 10월 15일이죠. 전입 날짜 같은 부부예요, 부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서모 씨와 송모 씨는 부부 사이로, 부부 사이. 배당 요구 안 했대요. 배당 요구 안 했으면 5억 9,500만 원 낙찰자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는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죠? 배당 요구 하든지 말든지. 배당 요구 안 했어? 안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여의 땅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5억 9,500만 원, 6억 원 가까이를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700만 원이 정당한 시세라면요. 여기서 한 6억 정도 빼면요. 최소한도 봐가지고 한 4억 7천만 원 정도 그 이하에서 배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차피 대학에 있는 입장인데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낙찰자 인수한다는 간단하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했어요. 배당 신청한 경우에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인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천으로 넘어갑니다. 순천 2021 타경에 6454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조금 전에 그 아파트 같은 단지 같네요. 중동 해가지고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요.
시참매각기 이래가지고, 또 뭐 상당히 많이 유찰됐죠. 그래서 8월 28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 이제 950만 2천원에 이제 최저 가격으로 해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왜 이렇게 8,100만원짜리가 말이지 950만원까지 떨어졌냐?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은 2021년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우리가 입찰하는 시점이 2023년 8월 달이니까 약 한 2년 전에 가격이 8,1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2년 전에는 그 2021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고점을 찍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 2022년도에 조정을 거쳐가지고 2023년도 살포시 상반기에 떨어졌다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볼 때는 뭐 현장 나가 조사해 보시더라도요, 가격이 이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8,100만원 선에서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이 서모시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요, 경매 물건을 고르실 적에 아파트든 다세대 주택이든 대항력이 되는 임차인 그런 물건 고르세요. 골라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얼마나 배당받아가는가, 그것만 딱 우리가 신경 쓰면요. 아이고, 명도요. 정말로 상대방 있잖아요. 진짜 성질 들어본 놈 만나면요. 두 번 다시 이제 막 경매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 물건 많으니까 그거 고르시라니까. 그거 골라가지고 그냥 입찰 들어가 보세요. 너무 내 입장에서는 깐짝깐짝 하면 이제 낙찰 못 받아요. 시세가 10억에 알아서 9억 9천만 원 질러버려. 이런 마인드로 경매 물건 바라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낙찰 받을 확률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입장에서 맨날 월세 계산하고 말이지, 연 수익률 백날 계산해봐봐야 이거 낙찰 되는가, 낙찰 안 되지. 낙찰되면 제 손에도 장을 지을게.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 그죠? 그래서, 서모시 이분 보니까 신청 채권자랍니다. 경매 신청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분이네. 그죠? 9천만 원인데, 이 양반도 보니까 99,300원 뒤에 붙였네. 이건 아마도 이게 뭐 경매 신청 비용이 들어갔나. 하여튼 봐가지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물건에 있어서 이분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까지만 대항할 수 있다. 맥시멈 9천만 원까지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반이 봐가지고, 만약에 8,900만 원을 배당받아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낙찰자 100만 원만 인수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전 이게 여건 보니까 이것도 9천만 원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분이 또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이구야, 뭐가지고 이게 8,100만 원이잖아요. 응? 근데 이게 가격 시점이 2021년도 12월 달에서 한 2년 전일지라도 이게 지금 현재 과연 그 9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게 금액이 싸다 손치더라도 정말로 정확한 어떤 매매 가격을 조사해보고 전세 가격을 보셔가지고 나름대로 봐가지고 이 금액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물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입찰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막 집에 가서 부부 싸움하고 난리 부르스 친다니까요. 이게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부 다 경매 진행적인 물건이에요. 제가 이거 단지 강의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 중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괜찮다 그러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지요. 그죠? 53만 5,510호. 이 보니까 인천광역시 나와 있네요. 서구 경서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것도 보니까 2023년 8월 28일로 딱 잡혀 있네요. 1억 1,270만원에서 인천 같은 경우 보니까 30% 저감이잖아요. 그죠? 한번 조철되면은요, 원래 처음 가격에서 30% 깎아버립니다. 이 금액에서 30% 깎으니까 여기에 1억 1,27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금액의 10%인 얼마? 1,127만 원을 입찰 보증 금액으로 가져가시라는 거. 그죠? 입찰 보증 가능하면 이제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십시오. 괜히 만 원짜리를 해가 말이죠. 1,127만 원까지 가져가면 집행관만 짜증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권모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1억 1천만 원이죠. 이분이에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권모시, 장모시인데 전입 날짜가 부부지, 부부. 밑에 보면 딱 아마 권모, 장모시는 동일시대 동거인이다. 일단 뭐 이 사람 임차인이니까
또 대항력은 있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기 뭡니까 강제징용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 강제징용 신청하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배랑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요. 이번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강제징용 신청하였다 하더라. 일단 그런 임차인 배랑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자 A한 우선 변제권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이런 경우는 그 임차인의 배당 신청 안 해도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일단 이번에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배당 받아갈 있으면 배당 받아가겠죠. 1억 1천만 원인데 이거 보니까 빌라도 보니까 14평인데 그래서 이게 참 빌라는 가격 조사하는 것이 현장 가가지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전 빌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층수가 3층이잖아요. 3층. 3층이더라 하게 되면요. 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이거는 보니까 엘베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위생시설 있고 설비 급수 이게 다 있게요. 엘베는 없네요. 그죠? 4층 중에 3층이더라. 일단 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매매 금액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전세 시세도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려보고 싶고요. 잠깐만요. 이게 또 해가 요건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말이죠.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 신청해 가지고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하고 또 관련 사건을 2부 방송에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18강입니다.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